이항정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a 플러스 b의 n제곱이다라고 하는 보통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곱셈 공식으로 이제 대응시켜 본다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나 또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나 뭐 4제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전개식을 찾아내는 방법이 바로 이항정리예요. 아시겠지? 요거를 이항정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른쪽에 이제 보면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을 요거를 전개했을 때 뭐가 만들어지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항정리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조합이다라고 하는 녀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다라고 하는 걸 전개했을 때 뭐가 만들어지는지 너희들은 알고 있어요. a 세제곱에 플러스 3a 제곱 b에 플러스 3ab 제곱에 플러스 b 세제곱이다, 이 새끼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알고 있죠. 그죠? 이거 모르면 뭐 깊은 반성을 해야죠. a 플러스 b의 세제곱 공식은 고1 때 배우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당연히 외우고 있어. 저기 왜 3이야? 내가 못 외웠네. 자, 여기가 2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a 플러스 b의 3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a 플러스 b의 통째로의 3제곱을 a 플러스 b 묶음 하나, 둘, 3개의 곱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a 플러스 b 묶음 3개의 곱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저 안에서 꺼낼 수 있는, 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자를 정리를 해보면 저 안에서는 a가 나올 수 있고 b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꺼낼 건데 a를 꺼내거나 b를 꺼내는 것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맞아요? 근데 a 세제곱이 만들어지는 것을 분배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분배를 통해서 항을 찾아내지 않습니다. 분배를 통해 찾아내는 게 아니라 a 세제곱이 나타나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보자 그거예요. 첫 번째 주머니에서 a가 나오고, 두 번째 주머니에서 a가 나오고, 세 번째 주머니에서 a가 나오면 a 세제곱이 만들어진다라고 하자는 거야. 그럼 a 세제곱이 만들어지는 거는 이 세 개의 주머니에서 모두 a가 나오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a 세제곱은 단 하나밖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a제곱 b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2개의 주머니에서 a가 나오고 1개의 주머니에서 b가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ab가 나오거나 aba가 나오거나 baa가 나오면 된다 이거야. 그죠? 근데 니네가 이걸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a 플러스 b의 3제곱 뿐만이 아니라 너는 앞으로 이제 a 플러스 b의 뭐 50제곱, 100제곱 이런 것도 전개를 하게 될 텐데, 매번 이거를 주머니를 그려가면서 풀 게 아니기 때문에 a 2개, b 1개가 나오는 뭘 찾는다라는 거냐면 경우의 수를 한번 찾아보자 그거야. a 2개, b 1개가 주머니에서 나오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자.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3개의 주머니 중에서 뭐 2개의 주머니를 선택한다, 또는 3개의 주머니 중에서 1개의 주머니를 선택한다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a 2개, b 하나가 나오는 걸. 3개의 주머니 중에서 2개의 주머니 선택하는 경우는 3개 주머니 중에서 2개의 주머니에서 a를 꺼내겠다는 얘기야. 그쵸? 그럼 나머지 한 주머니에서는 b를 꺼내면 되는 거고요. 3개의 주머니에서 1개를 꺼내겠다는 얘기는 3개의 주머니 중에 1개의 주머니에서 b를 꺼내겠다는 얘기지. 그럼 나머지 2개의 주머니에서는 a를 꺼내겠다는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a제곱 b항이 몇 개가 생기냐면 32개 또는 31개가 생긴다라고 해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a b제곱항도 마찬가지입니다. a b제곱항도 a b제곱항의 경우의 수는 3개의 주머니에서 1개를 선택해서 a를 꺼내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냐면 3개의 주머니에서 2개를 꺼내서 b를 꺼내는 경우의 수가 있죠. 이 경우의 수 개만큼 a b제곱항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겨. 그 다음에 3개의 주머니에서 모두 b가 나와야지 b세제곱이 만들어지니까 b세제곱항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a제곱 b항은 3개가 만들어졌으니까 3a제곱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 b제곱항도 3개가 만들어졌으니까 3a b제곱항이 만들어지고, a 세제곱항과 b 세제곱항은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거랑 똑같이 이제 뭐를 또 해볼 거냐면 a 플러스 b의 4제곱이다라는 새끼도 한번 전개를 해보자는 거야.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외운 친구는 여기에 없을 거예요. 외워놨나요? a 플러스 b의 4제곱은 a 4제곱에 플러스 4a 세제곱 b에 플러스 6a 제곱 b 제곱에 플러스 4a b 세제곱에 플러스 b 4제곱이 나옵니다. 이게 a 플러스 b의 4제곱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요 새끼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a 플러스 b의 4제곱이 a 플러스 b다라고 하는 묶음 4개를 곱한 거예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죠.
그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일단 기본적으로 항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은 어떤 항이 있냐면 A 4제곱 항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 세제곱 B 항이 존재할 수 있고 A 제곱 B 제곱 항이 A B 세제곱 항이 그리고 B 4제곱 항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A 4제곱 항은 모두 다 A를 꺼내야 돼요. 모두 다 A를 꺼내야 돼. 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자 4개의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B를 꺼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셀에 나와 있는 게 B를 기준으로 주머니를 선택하는 개수를 B를 기준으로 셀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똑같이 B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문제를 풀 때에는 A를 기준으로 사실 더 많이 풀긴 해요. 근데 뭐를 기준으로 하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B를 선택하지 않은 건 A고 A를 선택하지 않은 건 B니까. 알겠죠? 자, 4개의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 그래서 B를 꺼내지 않겠다는 얘기야. 이거 개 생깁니다. 그러니까 몇 개 생긴다는 얘기냐면 1개 생긴다는 얘기야. 1개. A 4제곱이 1개 생긴다. B 꺼내는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A 꺼내는 한 가지 경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 4제곱의 개수는 1이다 라고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A 세제곱 B는요, 위에 있는 4개의 주머니 중에서 1개의 주머니를 선택해서 B를 꺼내면 나머지 3개의 주머니는 자동으로 A잖아. 그치? 그러니까 A 세제곱 B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4개의 주머니 중에서 1개의 주머니를 선택해서 B를 꺼내면 나머지 3개의 주머니는 자동으로 A니까 A 세제곱 B가 만들어진다. 그럼 얘를 계산하면은 4개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A 세제곱 B의 개수는 4가 돼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A제곱 B제곱 항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4개의 주머니 중에서 2개의 주머니를 선택해서 B를 꺼내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2개는 자동으로 A니까. 그러면 A제곱 B제곱 항이 만들어지고 4개의 주머니 중에서 2개의 주머니 택해가지고 B를 꺼내는 경우의 수, 4C2는 6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항이 6개가 생긴다 그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새끼의 개수는 6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 밑엔 4개 중에 3개를 B를 꺼내면 되니까 또 4개의 항이 생겨서 개수는 4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건 4개 중에 4개를 택해서 B를 꺼내면 되니까 1개의 항이 생겨서 B 4제곱의 개수는 1이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을 가로로 쓰면 이 녀석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항정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여러 거듭 제곱을, 다항식의 거듭 제곱을 그 주머니로 해석을 해서, 그 다항식 묶음들을 주머니로 해석해서 그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항을 몇 개의 주머니 속에서 몇 개를 뽑아온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녀석을 이제 이항정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n제곱이라고 해가지고 달라지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 설명을 한번 보면은 a 플러스 b의 n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 첫 번째 항이 뭐예요? n개의 주머니 중에서 아무것도 뽑지 않는겨, b를. 그러면 a만 n개 뽑겠다는 얘기거든. 이게 a의 n제곱 항이에요. 그 다음에 n개의 더하기, n개의 주머니에서 b를 1개 뽑겠다 그거야. 그러면 b는 1제곱이 되고 a는 n-1제곱이 되죠. a 차수 하나 줄고 b 차수 하나 늘어나요.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해서 결국엔 n개의 주머니에서 모두 n개의 b를 뽑을 때까지 가는 것이 이제 요 녀석의 전개식이 되는 거고, 이거를 시그마로 정리를 한 게, 자,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nc r에 a n마 r에 b r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때 이 시그마 뒤에 있는 nc r에 a n마 r에 b r, 요 녀석을 바로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자겠다가 어떤 숫자를 넣냐에 따라서 어떤 항을 바로 찾아낼 수 있는 것을 일반항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해서 2x-y의 4제곱을 전개하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x-y의 4제곱 요 녀석을 한번 전개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여기에 지금 주머니가 4개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2x-y라는 게 4개 있다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4개의 주머니 중에서 아무것도 y를 뽑지 않을 거야. 처음에 이 앞에 거부터 시작할 거니까 4개의 주머니에서 아무것도 y를 뽑지 않을 거야. 그러면 2x만 4번 뽑아야 되지. 그죠? 2x 곱하기 2x 곱하기 2x 곱하기 2x가 생긴다고. 여기에 더하기, 자, 4개의 주머니 중에서 1개를 뽑을 거야, y를. 그러면 2x는 3번, 마이너스 y는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4개의 주머니에서 2개를 뽑을 거야, y를. 그러면 2x를 2번, 마이너스 y를 2번 뽑으면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4개의 주머니에서 3개 꺼낼 겁니다. EX를. 그러면 EX는 한 번, 마이너스 Y는 3번 뽑는 게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마지막으로 4개의 주머니에서 4개를 다 뽑을 거예요. Y만. 그러니까 마이너스 Y의 4제곱이 되지. 자,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조합들이, 자, 여기는 요 조합들이 Y를 기준으로 본 거예요. 뒤에 있는 항을 기준으로. 여기가 0. 그러니까 여기 Y에 0제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여기가 1이니까 1인 거고, 2니까 2인 거고, 3이니까 Y 3개인 거고, 4니까 뒤에 있는 항을 4번 뽑은 겁니다. 맞아요? 근데 이걸 꼭 뒤에 있는 항을 기준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새끼를 어떻게 더 볼 수 있다는 얘기냐면 4번 중에 4번 EX만 뽑겠다. 4번 중에 3번 EX를 뽑을 거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Y는 한 번 뽑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중에 2번 EX만 뽑을 거면 마이너스 Y는 2번, 그 다음에 4번 중에 뭔가 그죠? 4번 중에 한 번 EX를 뽑으면 마이너스 Y는 3번 뽑히는 거고, 4번 중에 빵번 EX를 뽑으면 그럼 얘는 0제곱이 돼서 이제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Y만 4번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에 있는 식이나 아래에 있는 식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콤비네이션에 저 알자리에 있는 숫자를 앞에 항의 지수로 볼지 뒤에 항의 지수로 볼지는 자유라는 거예요. 알겠죠? 어차피 우리가 뭘 배웠어요? NCR은 NC, N마 R을 배웠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고 다.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은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지만 앞에 있는 걸 보통 기준으로 두고 풀 때가 좀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개념 체크 2번 문제 보면은 A 플러스 B의 8제곱의 전개식에서 A 6제곱 B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그럼 A 6제곱 B제곱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몇 개 나오는지. 요것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데 8개의 주머니 중에서 6개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A를. 그쵸? 6개의 주머니 중에서 6개의 A를 뽑으면 A의 6제곱. 그럼 B는 자동으로 2번 뽑히는 거죠. 총 8개의 주머니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86이 개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8. A, 6, B, 2.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갑니다. 29번 문제 볼게요. 자, 저것의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 우리가 조금 짱구 굴려야 돼. x 플러스 x분의 2의 6제곱은 무조건 여기서 몇 번 뽑아야 되는 거냐면 6번은 뽑아야 돼요. 6번은 뽑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상수항을 골라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앞에 있는 항을 x항을 3번 뽑고 뒤에 있는 것을 3번 뽑으면, 그러면 x3제곱항과 x3제곱분의 1항이 생기니까 곱해지면 상수항이 만들어져요. 상수항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은 앞에 녀석을 3번, 뒤에 녀석을 3번 뽑아서 차수를 똑같게 만들어주면 상수항이 만들어진다 그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의 상수항을 찾아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6번 뽑을 수 있는데 그 중에 3번 x를 뽑으면 나머지 3번은 x분의 2가 뽑히지. 맞아요? 여러분들 개수를 바로 찾지 마세요. 절대. 그냥 항 자체를 찾아버리세요. 그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개수를 바로 찾으려고 한다면 그냥 너네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 6시 3이다라고 정답을 쓰는 실수를 해. 근데 6시 3이 정답이 아니야. 여기에 x분의 2의 3제곱에 여기 8이 또 곱해줘야 돼. 그래야지 그게 개수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요 놈을 이제 계산을 하게 된다면 160이다. 그게 정답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시면, 자, 2번 문제는 저것의 전개식에서 A 6제곱 B 6제곱이래. 그러면 A-2B 제곱의 9제곱의 전개식에서 A 6제곱 B 6제곱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감으로 찾아볼 거야. 감으로. 야, 감으로 찾는다. 여기서 A6, B6을 만들어내려면 여기 있는 요 새끼를 3번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새끼를 6번 뽑아야 되는구나 라고 감이 잡히니? B제곱을 3번 뽑으면 B6제곱이고 B제곱이기 때문에 3번 뽑으면 B6제곱이고 A는 6번 뽑으면 A6제곱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감으로 찾은 거고, 어쨌든 간에 그럼 A를 6번 뽑으면 된다고 개수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총 9개의 묶음 중에 6번을 뽑을 건데 A가 6번 뽑히고, 주의하실 점 마이너스 2B제곱이 3번 뽑히는 거야. 무조건 9번을 뽑아야 돼.
9제곱이니까. 그러니까 A를 6번 뽑으면 마이너스 2B제곱이 3번 뽑힌다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게 된다면 여기 마이너스 8까지 여기 앞에다가 곱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8 생기는 것까지 앞에다가 곱해준다면 마이너스 672A6B2가 나와요. 그래서 개수는 마이너스 672다라고 하면 돼. 자,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감으로 찾은 거죠. 두 문제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감으로 찾는 건 선생님 좀 싫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감으로 찾는 게 싫어요 라고 얘기하고 실제로 감으로 찾기는 숫자가 너무 크는 경우에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감이 아니게 찾아야 되거든. 그래서 어떻게 푸느냐, 일단은 이게 몇 번씩 뽑아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x 플러스 x분의 2의 6제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앞에 항과 뒤에 항을 어떻게 뽑아야 상수가 생기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 있는 거를 k번 뽑았다 라고 했을 때 뒤에 있는 거는 6-k번 뽑게 됩니다. 맞죠? 그럼 이제 우리가 지수법칙을 배웠으니까 이것을 차수로서 해석을 해본다면 앞에 있는 것은 x의 k제곱이 되고 뒤에 있는 것은 x의 마이너스 6-k제곱이 돼요. 역수니까. 맞아요? 이 둘을 서로 곱했을 때 상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x의 0제곱이다가 돼야 돼요.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x의 k, 요거 이렇게 분배해주면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x의 0제곱이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 이 지수를 보면은 2k 마이너스 6이 0이므로 k는 3이구나.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건 3번, 뒤에 있는 것도 3번이구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죠. 몇 번씩 뽑는지 우리가 모르는 상황일 때, 그때 우리가 앞에 있는 것을 k번 뽑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뒤에 있는 건 그러면 9-k번 뽑았다 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지수법칙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감으로 이게 몇 차수가 좀 복잡해지면 이게 차수가 어떻게 생기지? 라고 하는 것을 너네가 찾아주기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k다라고 해가지고 찾아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면 30번 문제입니다. 다음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x 플러스 2의 4제곱, x 플러스 3의 3제곱에서 x제곱의 개수를 찾아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일단 x제곱이 언제 생기는지를 먼저 한번 찾아볼 거예요. x 플러스 2의 4제곱과 x 플러스 3의 3제곱을 전개를 했을 때 이 전개식에서 x제곱 항이 생기려면 그러면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x제곱 항,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끼리 곱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x항, 그리고 여기서 x항끼리 곱해지는 경우, 그리고 여기서 상수항, 그 다음에 여기서 x제곱항이 곱해지는 경우에 각각 x제곱항이 생겨요. 그쵸? 그래서 이 두 개의 묶음에 대해서 이항 정리를 2번씩만 써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거에서 x제곱항이 생기는 경우를 보도록 할게요. 4개의 묶음 중에 2개의 묶음을 x를 선택하고 그러면 나머지 2개의 묶음은 2가 선택되겠죠. 그죠? 여기에 곱하기, 여기 뒤에 상수항은요 단순히 그냥 3의 세제곱이죠. 이건 맨 뒤에 있는 것의 세제곱.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좀 복잡하지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x 1차를 뽑아야 되잖아요. 여기 첫 번째 있는 x 플러스 2의 4제곱에서 x 1차항을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4개의 주머니 중에서 1개의 주머니를 x를 선택하면 나머지 3개의 주머니가 2가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곱하기, 여기서도 x 1차항을 뽑히려면은 3개의 주머니 중에서 1개의 주머니를 x를 선택하면 나머지 2개의 주머니는 3이 뽑히게 되면서 x 1차항이 생기죠.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x 제곱항이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보면은 여기선 상수항이야. 그러니까 2의 4제곱항이 생겨야 되는 거고 곱하기 마지막 이 두 번째 거에서는 x제곱항이 생겨야 되니까 3개의 주머니 중에서 2개의 주머니를 x를 뽑으면 나머지 1개는 3을 뽑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계산해서 더해주면은 x제곱항이 생긴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거는 648x제곱이래. 두 번째 있는 건 864x제곱이고 세 번째 있는 건 144x제곱. 다 더해주면은 1656x제곱. 이렇게 찾아주면 된다 이거예요. x제곱이 생기는 경우를 나눠서 그 안에서 이제 이항 정리를 사용을 하는 거지. 알겠지 원정아? 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는 x제곱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x분의 1의 8제곱을 전개했을 때 상수항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요것도 이제 뭐 어떻게 해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건 거듭제곱이 아니야. 앞에 있는 거는 x제곱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거듭제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상수항이 나오려면 여기 뒤에서는 x제곱분의 1항이 나와서 곱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이 나오려면 여기 뒤에서도 상수항이 나와서 곱해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x제곱분의 1이 생기려면 앞에 있는 걸 몇 번 뽑고 뒤에 있는 걸 몇 번 뽑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건 앞에 있는 걸 k번 뽑았다라고 해보면 뒤에 있는 거는 8-k번 뽑아야 되고요. 그러면 앞에 있는 거 k번 뽑으면 x의 k제곱이 생기고 뒤에 있는 거 8-k번 뽑으면 x의 역수니까 마이너스의 8-k제곱이 나가 됩니다.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 새끼가 x의 2k-8제곱이 되고 얘가 x의 마이너스 2제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x제곱분의 1항이 생기니까. 그러면 2k-8이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k5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앞에 있는 거는 5번 뽑아야 되고 이 뒤에 있는 건 3번 반대죠. 뒤에 있는 거를 5번 뽑아야 되고 앞에 있는 걸 3번 뽑아야 그래야 k는 3이네요. 그래야 이제 x제곱분의 1항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풀이를 통해서 내가 이게 일부러 보여준 건데 요런 풀이를 통해서 x제곱분의 1항이 어떻게 생기는지 몇 번씩 뽑아야지 생기는지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고 또는 그냥 때려 박아서 어차피 8번 뽑아야 된다면 4번부터 시작해가지고 때려 박다 보면 언젠간 나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하든 감으로 찾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고. 자, 그러면은 상수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첫 번째 x제곱 곱하기 이거는 x제곱 곱하기가 되고 그 다음에 8번 뽑는 것 중에 3번 x를 뽑아야 되는 거죠. 8c3에 x의 3제곱이 되는 거고 주의할 점은 마이너스 x분의 1의 5제곱이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x분의 1의 5제곱. 그래서 이놈을 계산해주게 된다면 x제곱끼리 사라지면서 어떤 상수가 나와요. 마이너스 56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 곱하기 여기 뒤에서 상수항이 생기려면 몇 번씩 뽑아야 되냐면 여기 있는 거를 앞에 거를 4번 뒤에 거를 4번씩 뽑아야 돼요. 4번씩 뽑으면 x 4제곱과 x 4제곱분의 1이 되니까 상수항이 생긴다고. 그래서 우리는 8개 중에 4개 x를 뽑을 거고 마이너스 x분의 1도 4개 뽑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 계산하면은 140이다 라고 하는 상수가 나온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계속 더해준다면은 84가 정답이 됩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네. 자, 넘어갈게요. 자, 특강 13. 특강 13에다가 여러분들 별표 치도록 하세요. 앞에서 배운 이항 정리를 이항 정리의 일반항 물론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항 정리의 일반항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뭐 NC1, NC2, NC3, NC4 해가지고 막 그렇게 써가지고 푸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돼. 학교 시험에 그게 나와. 그 형태가. 풀이를 주고 이 풀이 속에 알맞은 식을 쓰시오. 막 이딴 식으로 나온다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 나온 거는 훨씬 쉬운 풀이라는 거죠. 훨씬 쉬운 풀이에요. 접근 방법부터가 달라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의 전개식이래요. 그러면은 내가 이거 앞에서 배웠던 이걸 보기 전에 앞에서 배웠던 거를 먼저 보여주고 들어갈게요. a 플러스 b의 3제곱이다. 오케이? 자, a 플러스 b의 3제곱이다 라고 하는 걸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라고 해석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오케이?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뭐 예를 들면은 a 제곱 b항을 찾아봐라 라고 해. 앞에 있는 문제처럼 a제곱 b항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한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a가 2개 b가 1개가 만들어지는 항의 개수잖아요. a 2개 b 1개. 저 주머니에서 a 2개 b 1개가 나오는 그 항의 개수가 중요한 거라고. 근데 항의 개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의 개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a, a, b를
섞는 경우의 수 라고 해석을 하자. A, B를 섞는 경우의 수 라고 한다면 이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맞아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기억합니까? A, B, B, C, D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러면 7팩에 이거를 나열하는 수가 7팩에 A가 3개 똑같으니까 3팩, B가 2개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면 이걸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맞아요? 이항정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들 보고 절대로 전개하라고 하지 않아요. 니네 보고 전개하라고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또라이인 거지. 그걸 왜 전개하라고 해? 전개하라고 하지 않고 어떤 특정 항을 찾으라고 하는데 그 특정 항은 여기에 A가 2개 있고 B가 1개 있으니까 A 2개, B 1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 생깁니다. 주머니에 연연하지 말자고. 어차피 A, A, B, A, B, A, B, A, A가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래서 A 제곱 B항이 몇 개 생기냐면 3팩에 2팩 가지가 생겨요. 3팩 나누기 2팩까지가 생긴다고. 그래서 몇 개가 생기는 거야? 3개가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도 가능하냐면 2개짜리 항의 거듭제곱이 아니라 3개 이상의 항의 거듭제곱도 가능합니다. 3개만 가능해? 아니야. 4개짜리도 가능해. 알겠어?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N제곱의 전개식에서 어떤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여기에서 뽑아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뽑아오겠다는 거야? A를 P개, 그 다음에 B를 Q개, 그 다음에 C를 R개를 뽑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 항은 몇 개씩 생기냐면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씩 생겨요. 그러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 팩에 나누기 P팩, Q팩, R팩까지 생긴다고. 근데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반드시 뭐여야 돼? N이어야 돼. 맞나요? 지수들을, 문자의 지수를 다 합치면 그 거듭제곱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새끼여야 하잖아 항상. 그죠? 그래서 반드시 안 뽑는 건 안 되니까 뽑아야 되니까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N이니까 여기는 요 분자 자리에다가 N제곱을 적어주면은 요게 항을 찾아내는 건 이항 정리보다 훨씬 머리 안 아프고 훨씬 빨라요. 훨씬 빨라요. 알겠죠?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 개념 체크 보기 전에 다른 걸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에이씨.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 자 5제곱이라고 해볼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에 5제곱을 전개한 식에서 A 3제곱, B 1제곱, C 1제곱의 개수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 A 3개, B 1개, C 1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 찾으면 돼. 알겠어? 그게 주머니에서 문자를 뽑는 경우의 수와 똑같거든. 그래서 5팩에 3팩, 1팩, 1팩. 어차피 1팩은 1이니까. 그쵸? 이렇게 해주고 A의 3제곱, B의 1제곱, C의 1제곱 해주면 된다 이거야. D는 안 뽑으면 되는 거고. 됐어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개념 체크 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8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 Y, Z 5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X 2개, Y 1개, Z 5개를 섞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8팩에 2팩, 1팩, 5팩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X제곱, Y, Z5제곱.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항이 2개짜리든 3개짜리든 4개짜리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이항 정리를 간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새끼를 암기를 해두도록 합시다. 이렇게 푸는 법을. 자, 넘어갑니다. X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5 플러스 3은 5제곱의 전개식에서 X 5제곱의 개수를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거 재밌어. 잘 봐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의 5제곱에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X 5제곱이야. 그러면 몇 번씩 뽑아야 되는지를 먼저 찾아. 몇 번씩 뽑아야 되는가. 잘 봐. 내가 얘를
두 번 뽑고 얘를 한 번 뽑으면 그러면 x 4제곱 x 1제곱이 돼. 맞니? 앞에 거 2개, 뒤에 거 1개 하면 x 4제곱과 x 1제곱이 되니까 5제곱이 만들어졌지? 5제곱이 만들어졌어? 그럼 여기에 0 적는 게 아니라 PQR은 더해가지고 항상 n과 같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1이면 얘는 두 번 더 선택해야 돼. 뒤에 있는 새끼는. 알겠어? 무조건 5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요것의 개수는 몇 개가 되냐? x제곱 2개, 마이너스 x 1개, 3 2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돼요. 그러면 5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이제 1 안 쓸게요. 2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에 그 다음에 x제곱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x의 1제곱 곱하기 3의 제곱 해주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3을 써주는 이유는 앞에 있는 것만 개수가 아니야. 여기 있는 마이너스랑 여기 있는 9도 이것의 개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항 자체를 찾아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알겠죠? 자, 이게 일단 x5제곱이 나오는 거고요. 또 x5제곱이 언제 또 나오냐면 우리가 x제곱을 2개 뽑았잖아. 그럼 x제곱을 하나 줄이자. x제곱을 하나 뽑았다 치자. 그러면 x2제곱 생겼지. 그럼 x2제곱을 x5제곱으로 만들려면 x1차는 3번 뽑아야 돼. 그쵸? 이러면은 여기서 x제곱 만들어지고 여기서 x3제곱 만들어지니까 x5제곱 만들었어. 근데 총 5제곱이잖아. 총 5제곱이니까 상수항을 아이고 지랄한다. 상수항을 한 번은 더 뽑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얘가 얘기하는 게 x제곱을 2개, 마이너스 x를 3개, 3을 1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의 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5팩에 3팩까지 경우의 수만큼의 항이 생겨요. 어떤 항이? x제곱을 한 번 뽑고 마이너스 x를 3번 뽑고 3을 한 번 뽑은 항이. 그러면 이제 끝났느냐? 또 그게 아니야. x제곱 항을 또 낮춰봐. 얘를 안 고를 거야. 그러면 지금 x가 빵차인데 뒤에 있는 x1차를 5번 고르면 되잖아. 그리고 상수를 안 고르면 되죠. 그죠? x1차만 5번 고르면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 새끼 항의 개수가 몇 개 생기냐면 5팩에 5팩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의 5제곱만 남죠. 앞에 거 뒤에 건 안 고르니까. 그래서 요 세 개를 계산해서 일반항을 찾아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 x제곱 플러스 2 플러스 x분의 1의 7제곱에서 뭐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x6제곱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영민아 알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x6제곱을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그럼 이제 이 새끼들을 몇 번씩 골라야 되는가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쵸? 몇 번씩? 총 7번 고를 수 있어요. 총 7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뭐 어떤 숫자 같은 것을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k, 그럼 여긴 7-k가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 일단 차수에 영향을 주는 건 이 새끼 둘이 전부니까 이 새끼 둘 가지고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건데, 이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찍어 때리는겨. 그게 더 빨라. 알겠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지만 그냥 찍어 때리는 게 훨씬 빠르다고. 그래서 대강 한 어디쯤부터 찍어 때릴까요? 내가 여기를 한 4 정도 넣어볼까? 여기를 한 4 정도 넣으면 x의 8제곱이죠. 그럼 여기가 1이 되면 되네? 그쵸? 그러면 가운데 있는 건 몇 개 하면 돼? 5개 썼으니까 가운데 있는 거 2개 고르면 되네? 맞아? 그러면 여기를 이번에 한 5 정도 넣어볼까? 여기에 5 정도 놓으면은 x의 10제곱 생기지. 근데 x의 10제곱을 7제곱으로 만들려면, 6제곱으로 만들려면, 나 뭔가 이상해 지금. 다시. 야, 여기에다가 4 넣으면 x 8제곱이지. x 8제곱인데 x 6제곱 만들어야 되잖아. 6제곱 만들어야 되면 이 새끼 2번 골라야지. 맨 뒤에 새끼. 그러면 8제곱이고 x제곱분의 1이니까 6제곱이 나와. 그럼 우린 총 7번 골라야 되니까 가운데 한 번 더 골라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야, 5가 되는가 볼까? 5는 여기 x 10제곱이 만들어집니다. x 10제곱이 만들어지는데 6제곱이 되려면은 여기에 4제곱이 필요해요. 분모에. 근데 벌써 9번이야. 우리 9번 선택 못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횟수 제한은 7번이거든. 알겠어? 아, 그럼 맨 앞에 있는 새끼는 더 이상 커지진 못하는구나. 그러면 작아져보자 한번. 여기 앞에 있는 새끼를 3번 선택해볼게. 3번 선택해보면 x의 6제곱이 만들어졌죠? 그럼 맨 뒤에 있는 새끼 안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4번 남았으니까 3, 4, 0. 그렇다고 이걸 또 줄여봐? 2제곱으로? 2번 고르는 거로? 그럼 x 4제곱이니까 x 6제곱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다 이거야. 이렇게 때려 맞히는 게 내가 지금 너희들 다 안 되는 경우도 왜 안 되는지 일일이 보여주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니네가 실제로 때려 맞추다 보면은 훨씬 빠를 거라는 겨. 자, 그리고 이제부터 여기서 항의 개수 찾아주면 되죠. 총 7개를 나열할 건데 7개 중에 x제곱이 4개 있으니까 7팩을, x제곱이 4개 있으니까 4팩으로 나눠주고 x분의 1이 2개 있으니까 2팩으로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에 4제곱에 곱하기 2의 1제곱에 x분의 1의 제곱을 해주면 x 6제곱 항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총 7개 중에 x제곱이 3개 있으니까 3팩으로 나눠주고 2가 4개 있으니까 4팩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의 3제곱에 2의 4제곱을 전개해주면 x 6차 항이 나오고 그 두 개를 더해주면 x 6차 항의 개수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쉽다 이거예요.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파스칼 삼각형. 자, 얘들아, 내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a 플러스 b의 4제곱 전개해줬던 거 기억납니까? a 플러스 b의 4제곱을 내가 외웠을까요? 나보고 지금 하라 그러면 나 못해요. 내가 아까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어떻게 전개했을까? 는 그 위에 뭐가 적혀 있었어?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전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a 플러스 b의 제곱과 a 플러스 b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들은 어떤 특별한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칙을 찾아낸 사람이 파스칼이야.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삼각형을 그려요. 그리고 그 삼각형을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파스칼이 찾아낸 거 한번 볼게요. 자, a 플러스 b의 b의 0제곱을 전개해볼게요. a 플러스 b의 0제곱을 전개해보면 1이다가 돼요. a 플러스 b의 1제곱을 전개해보면 a 플러스 b다가 됩니다. a 플러스 b의 2제곱을 전개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가 돼요. a 플러스 b의 3제곱을 전개해주면 a 세제곱에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다가 됩니다. a 플러스 b의 4제곱을 전개해주면 a 4제곱에 플러스, 자 이제 또 세제곱 있으니까 또 한다. 4a 세제곱 b에 플러스 6a 제곱 b 제곱에 플러스 4ab 세제곱에 플러스 b 4제곱이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곱셈 공식을 처음 배울 때 너희들에게 곱셈 공식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파스칼의 삼각형을 한 번쯤은 언급해줬을 확률이 크죠. 파스칼의 삼각형을 통해서라면 곱셈 공식을 외우기가 수월하다 라고 한 번쯤은 언급해줬을 선생님들이 많아요. 나도 실제로 고1 애들한테 언급을 하고요. 파스칼의 삼각형이 뭐냐면 여기 나와있는 이 a 0제곱부터 a 4제곱까지 전개해놓은 것을 개수만 갖다가 씁니다. 개수만 왼쪽으로 옮겨 적으면 1, 1, 1, 1, 2, 1, 1, 3, 3, 1, 1, 4, 6, 4, 1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냐면 좌우에 있는 숫자를 더하면 그 밑에 있는 숫자가 나온다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우리가 이항 정리를 이용해서 일반항으로 찾아내면은 요런 삼각형이 생기게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파스칼의 삼각형만 있다면 우리는 a 플러스 b의 5제곱도 전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에 숫자가 1 써있을 거고 이거 1 더하기 4 하면 5, 여기는 더하면 10, 여기 더하면 10, 여기 더하면 5, 여기는 1이 써있을 테니까 그럼 문자만 여기다 채우면 돼요. 문자만 여기에 a 5제곱, a 4b, a 3b2, a 2b3, a b4, b5 이렇게 문자만 채워주면 이게 a 플러스 b 5제곱 전개한 거거든. 알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거기 밑에 개념 어프로치의 3번 동그라미에 적혀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배웠던 부분이고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겁니다. NCR이다라고 하는 새끼를 엠마 1C 알마 1 플러스 엠마 1CR이다라고 3번 동그라미에 개념 어프로치에 적혀있죠. 요 새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합을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조합을 계산한 게 NCR이 어떤 숫자가 되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NCR이 막 들어있는 어떤 식을 정리하고자 할 때 그때 이 3번이 정말 꿀같이 이용되고 선생님이 장담하는데 너네가 시험 보러 갔을 때 이거 반드시 한 번 이상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얘가 주제가 된 문제도 만날 수도 있어요. 알겠지? 영민아 알겠죠? 네.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얘걸 전개하라라고 얘기하는데 파스칼 삼각형 뭐 굳이 얘까지 이용해야 됩니까? 넘어갈게요. 자, 파스칼 삼각형 성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하키스틱 모양이다라는 게 있어요. 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파스칼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여기 밑에 있는 숫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를 계산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파스칼의 삼각형 상에서 얘가 내려오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여기까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을 때 있는 숫자라는 거야. 15. 여기도 1 더하기 3 더하기 6 더하기 10은 그 반대 방향으로 내려간 20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게 하키스틱 모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하키스틱을 사용할 수 없잖아. 왜 니네가 실제로 하키스틱을 사용할 수가 없냐면 니네 시험 보러 가서 파스칼 삼각형 그리고 앉아 있을래? 아니잖아. 시험지에 파스칼 삼각형 줄까 선생님들이? 아니잖아. 근데 하키스틱 모양은 파스칼 삼각형이 없으면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하키스틱이다라고 하는 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자, 그 다음에 2번은 중요해요. 2번은 중요합니다. 각 단계의 합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뒤에 나와 있는 이항계수의 성질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보도록 하시면 파스칼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첫 번째 있는 숫자의 합이 1인데 이 새끼를 2의 0제곱이라 두 번째 있는 숫자의 합이 2니까 2의 1제곱이다. 세 번째 있는 숫자의 합이 2의 제곱이고 네 번째 있는 숫자의 합이 2의 3제곱이고 그 다음이 2의 4제곱이고 그 다음이 2의 5제곱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지. 줄들의 합이 2의 거듭제곱의 합이 된다. 2의 거듭제곱의 모양을 가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신기하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배워요. 자, 32번 문제 볼게요. 자, 32번 문제를 보면은 2C 더하기 3C 더하기 4C 더하기 5C 더하기 막 이딴 거를 구해봐라. 2C2 더하기 3C2 더하기 4C2 더하기 5C2 더하기 6C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5C2 이거 마치 어떤 느낌의 문제다라고 너네가 생각을 하면 되냐면 너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을 문제 내가 여기다가 적어줄게요. 2 빼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 곱하기 8 더하기 1 이거 니네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만났던 문제예요. 이걸 실제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합차공식을 단계별로 썼죠. 맞아요? 합차공식을 단계별로 쓰면 풀리는 거였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두 개부터 단계별로 풀면 돼요. 뭐를 이용해서? 요 새끼를 이용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내가 시험 보러 가서 니네가 반드시 한 번 이상 쓰거나 또는 얘가 주제가 된 문제를 반드시 만날 거라 그랬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녀석을 내가 외우는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준다면은 자, n-1c r-1 플러스 n-1c r은 ncr이다.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일단 여기 앞에 있는 건 똑같아야 돼요. 이 앞에 있는 게 똑같아야 되고 뒤에 있는 건 1 차이가 나야 됩니다. 뒤에 있는 건 1 차이가 나야 돼. 그랬을 때 앞에 있는 건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온다. 큰 놈이 온다. 라고 암기를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큰 놈이 온다. 아시겠지? 자, 그럼 여기 2C랑 3C2를 볼게요. 일단 얘가 안 맞아. n-1, n-1이어야 되는데 안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똑같게 만들어줘야 되거든? 어떻게 똑같게 만들어지냐면 2C2가 뭐랑 똑같냐면 3C3이랑 똑같아요. 2C2도 1이고 3C3도 1이야. 맞아요? 자,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앞에 있는 두 개를 보니까 자, 3 똑같지? 그러면 1 커져야 된다고. 4 C 자, 그 다음에 3, 2 더 큰 숫자가 3이지?
그러면 4C3이야. 앞에 거 두 개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거 두 개 볼까? 4 똑같지? 그러면 1 커지고 C 3, 2 중엔 3을 갖다 쓰면 되지. 5C3. 그 다음에는 6C3. 그 다음에는 7C3이 되지. 맞아?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되겠니? 16C3.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16C3이다 라고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항계수의 성질. 우리가 7시까지 수업이죠. 이거 할 게 너무 많은데. 근데 금방 해요. 아, 안 되겠는데? 집합의 분할은 좀 오래 걸리는데. 서두르자. 자, 이항 정리를 이용을 해서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를 하게 된다면 라고 하면은 이 새끼가 된다 이거야. 이 새끼가 지금 x를 선택하는 개수에 따라서 1은 어차피 1의 n제곱은 어떤 n제곱이든 간에 항상 1이니까 1은 다 생략을 했네요. 그죠? 1은 다 생략을 하고 이렇게 전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는 요 식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좋은 식이에요. 여러가지 문제를 풀 때 사용을 실제로 하기도 하는 식입니다.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를 이용하면 다음과 같은 이항계수의 성질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nc0부터 ncn까지를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 된대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1 플러스 x의 n제곱이 nc0 플러스 x를 하나도 안 고르죠. 그 다음에 nc1의 x 플러스 nc2의 x제곱의 플러스 땡땡땡 플러스 ncn의 x의 n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앞에서 이항 정리에서 배웠다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이제 증명을 할 거야. 어떻게 증명할 거냐? 내가 양변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할 거예요. 아니야, 미안해. 양변의 x자리에 1을 대입을 할 거예요. 양변의 x자리에 1을 대입을 한다면 좌변에 2의 n제곱은이 됩니다. 2의 n제곱은. 그리고 1의 거듭제곱은 항상 1이니까 x도 x제곱도 x세제곱도 xn제곱 다 1이야. 그래서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cn이 2의 n제곱이다 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요. 알겠죠? 자, 요 녀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애들이 뭘 못하냐면, 여기에 0항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많이 간과해. 0항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4C0 더하기 4C1 더하기 4C2 더하기 4C3 더하기 4C4는 2의 4제곱이거든? 이렇거든?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 4C1 더하기 4C2 더하기 4C3 더하기 4C4. 근데 이거를 이제 애들이 나 이거 봤어. 2의 4제곱이야 라고 적어서 틀린다고. 이건 2의 4제곱이 아니에요. 뭐가 없으니까. 4C0이 없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4C0을 더해줘야 2의 4제곱이죠. 맞아? 그럼 우변에도 4C0을 더해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새끼가 이렇게 이항이 되면 4C1 더하기 4C4 여기까지 더한 건 2의 4제곱 빼기 1이 돼야 되는 겨. 아시겠죠? 많은 친구들이 이항 정리가 문제로 나왔을 때 뭐를 많이 빼먹냐면 여기 0항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걸 진짜 많이 빼먹어요. 절대 빼먹지 마세요. 0항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증명 끝났고요. 2번 증명 들어가기 전에 자, x에다가 내가 뭐를 넣을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넣을 거예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는다면 좌변은 0의 n제곱이니까 0은이 되고요. 그죠? 여기 이 모든 항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는다면 nc0 마이너스 nc1 플러스 nc2 마이너스 땡땡땡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ncn이다가 나와요. x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가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항 정리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거 있잖아. 우리가 아까 봤던 nc0 더하기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n이 다 더하기가 아니라 짝수항과 홀수항이 부호가 바뀌면서 더해지면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알겠죠?
짝수항과 홀수항이 부호가 바뀌면서 더해지면 0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증명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증명은 우리가 위에서 했던 것을 둘을 서로 더해주면 됩니다. 자, 둘을 서로 더해준다면 2의 n제곱은이 되고요. 2 곱하기, 자, NC0이 2개, NC2가 2개, NC4가 2개가 남아요. NC0, NC2, NC4 해가지고 짝수항들만 2개가 남습니다. 그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NC0 더하기, NC2 더하기, NC4 더하기 땡땡땡 짝수항들의 합이 2의 n-1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는 둘을 빼준다면 2의 n제곱은 이번에는 짝수항들이 다 죽어요. 짝수항들이 죽고 홀수항들만 삽니다. 그래서 2개씩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 더하기 nc5 더하기 땡땡땡이 남아요. 그리고 양변을 2로 나눠주면은 nc1 더하기 nc3 더하기 nc5 더하기 땡땡땡은 2의 n-1다가 나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짝수항들만 다 더하거나 홀수항들만 다 더하면 2의 n-1제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왜? 이거는 수능에도 나와. 알겠죠? 모의고사 수능에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항 정리는 특히. 진짜 토 나오는 거는 뭐냐면, 뭐, 여기서 이제 이 이항 정리랑 뭐 수열이랑 막 극한이랑 막 섞여서 나올 때 토 나와. 뭐, 시험 보는 건 내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토하겠죠. 난 토 안 해요. 네. 그러면 여기 밑에 문제 한번 볼게요. 5C 0 마이너스 5C. 야, 이거 막, 일단 순서 봐.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순서 보는 거야. 빠진 거 없나 봐. 0, 1, 2, 3, 4, 5. 빠진 거 일단 없어. 그지? 0부터 5까지야. 빠진 게 없어. 그리고 부호 봐. 뿔마 반복이네? 그럼 0이야. 알겠어? 빠진 거 없고 뿔마 반복이면 2번 성질에 의해서 0이라고. 그 다음에 3번 봐봐. 빠진 게 있나 보자. 0, 2, 4, 6. 0을 짝수라고 했을 때 짝수항들의 합이네. 그지? 그럼 이게 짝수항들의 합이면 2의 6-1제곱이 된다 이거야. n이 6이니까. 아주 쉽죠?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33번 문제 보세요. 이게 이제 애들이 맨날 빠진다는 그 함정이야. 야, 왼쪽에 1000보다 크고 오른쪽에 2000보다 작아야 된다에 애가 쫄아가지고 뭘 못 보냐면 여기에 NC0이 없다는 걸 못 봐. NC0이 없어. 알겠어? 왜? 내가 빠진 게 0항부터 시작해서 n항까지가 다 들어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항 정리의 성질을 사용하려면 0부터 n항까지 다 있어야 된다고. 근데 막 주위에 식을 막 이렇게 화려하게 주잖아? 그럼 여기에 NC0이 빠졌다는 걸 몰라. 내가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여기에 더하기 1 할 거고 여기에는 더하기 NC0 할 거고 여기에다가 더하기 1 할 거야. NC0이 1이니까. 알겠죠? 자, 그러면 저 문제가 뭐가 돼? 1001보다 크다. NC0부터 NCn까지의 합이 2001보다 작다가 돼. 그러면 NC0부터 NCn까지의 합은 2의 n제곱이고 2의 n제곱이 1001보다 크고 2001보다 작다. 그 n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으니 n은 10.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를 내가 쭉 한번 풀어서 써볼게요. 어떻게 풀었을 거냐면, 자, 99C 50 더하기 99C 51 더하기 99C 52 더하기 옛날에 가르치던 학생 중에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왔거든. 지금 풀고 있는 2번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틀려갖고 와가지고 나한테 죽방 맞은 애가 한 명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도록 하세요. 99C 52 그 다음에 99C 53 더하기 99C 54 더하기 땡땡땡. 내가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줄 거야. 그 다음에 99C 99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되려나? 한 96 더하기 99C 97 더하기 90 모자른데? 98 더하기 99C 99 맞아요? 자, 내가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NCR이 NCR-1과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할 거야. 그래서 고를 거야. 잘 봐라. 자,
짝수항들만 고르든 홀수항들만 고르든 상관없어요. 나는 홀수항들만 고를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99C 99 빼기 51이 뭐야? 48이야. 그치? 그 다음에 이 새끼는 뭐가 돼? 99C 99 빼기 53은 46이야.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안 보이지만 99C 44가 생기겠죠. 규칙상. 그 다음에 이 새끼는 뭐가 되겠어요? 99C 2가 될 거고 이 새끼는 뭐가 되겠어요? 99C 0이 되겠지. 짝수항들만 고르든 홀수항들만 고르든 상관없어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야 얘들아? 99까지인데 뭐부터 시작해? 50부터 시작하잖아. 맞아? 99까지인데 50부터 절반이라고. 절반. 이 뒤에 절반, 앞에 절반밖에 안 보여줬을 때 사용하는 풀이야. 알겠어? 홀수항들만 또는 짝수항들만 골라서 NCR이 NCR마일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그럼 내가 이거 다시 적어볼게. 잘 봐. 뒤에서부터 적을 거야. 이 새끼부터 적으면 뭐가 되냐면 자, 99C 0 적으면 되겠다. 그 다음 뭐 적을 수 있어? 99C 더하기 99C 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이 새끼 99C 44. 그 다음 이 새끼 더하기 99C 46 더하기 이 새끼 99C 48. 그 다음 내가 뭐 적을 거냐면 이 새끼. 그러면 더하기 99C 50. 그 다음에 이 새끼 99C 5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마지막으로 이 새끼까지 99C 98까지 적고 나니까 0, 2, 4, 6, 8, 50, 52 0, 2, 44, 46, 48, 50, 52, 땡땡땡 98까지 가는 뭐가 되냐면 짝수의 합이야. 짝수의 합. 맞나요? 이항 정리에 의하면 짝수의 합은 2의 n-1제곱이잖아요. 맞나요? 2의 n-1제곱. 그러니까 이 새끼가 2의 99-1제곱이 되는 거고 2의 98제곱이다가 돼. 자, 나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보여줬다. 항을 한 10개 써가면서 엄청나게 정성스럽게 보여줬어요. 언제 사용하는 거라 그랬어? 99까지 가는 건데 50부터 시작하는 문제처럼 99를 다 주지, 0부터 99까지 다 주지 않고 뒤에 절반만 주거나 앞에 절반만 줬을 때 짝수항들끼리 또는 홀수항들끼리 계산을 해서 찾아주는 거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보면은 여기는 요 시그마가 R은 1부터 N까지 NC R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거를 일단은 여기에다가 싹 다 더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실제로 R자리에다가 1부터 넣어가지고 싹 더하겠다 그거야.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자 R자리에 1부터 넣자. 그러면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CN이야. 맞나요? R자리에 1부터 N까지 넣어서 다 더하면 시그마 명령을 지키면 자 근데 우리가 이항정리의 성질을 이용하기에 얘가 하나가 뭐가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면 영항이 부족해. 영항. 맞아요? 이항정리의 성질은 영항이 꼭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맨 앞에다가 NC0을 더하기 해주고 맨 뒤에다가 빼기 1 해줄 거야. NC0이 1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NC0부터 NCN까지를 다 더한 게 2의 n제곱입니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2의 n제곱이고 그 뒤에 빼기 1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있는 거는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 첫째 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10번째까지의 합의 공식을 쓰면 되니까 2 빼기 1분의 2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을 10번 더하라는 얘기니까 빼기 10만 계산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지용. 자, 넘어갑니다. 자연수의 분할. 이번에 올해 수능에 나왔죠? 이거 무한도전 보니까 나왔던데. 정준하가 열심히 풀던데요. 아니냐? 자, 자연수의 분할 이다라고 하는 게 점수 주려고 나온 문제였어요. 아마 그게 3점짜리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자연수의 분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P, N, K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자연수 n을 k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바로 pn, k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6,4를 볼게요. 이건 자연수 6을 4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해라 라는 거예요. 6을 4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해라. 내가 이제 한 가지 좀 팁 같지 않은 좀 간단한 팁을 주자면, 요건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4개다라고 하는 틀은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4개다라는 틀은 지킨 상태에서 우리가, 앞에 있는 거를 또는 뒤에 있는 거를 크게 만든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3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부터 시작하란 얘기야. 이러면 숫자 4개를 더하고 6이다. 그치? 그리고 이 3을 하나 죽이세요. 그러면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이죠. 그죠? 이거 2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얘는 2가지 경우의 수. 2가 됩니다. 정답이.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는 위에 있는 거랑 같은 상황이니까 또 세지 않습니다. 알겠지? 자, 72는요. 자연수 7을 2개의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해봐라 라고 하는 게 72예요. 그럼 시작해볼까? 6 더하기 1부터 5 더하기 2, 4 더하기 3, 3 더하기 4, 2 더하기 5, 1 더하기 6. 6가지가 있네요. 그쵸? 뭐야? 지랄. 순서 바꿔 똑같은 건데. 방금 앞에서 그 말 해놓고서는. 아, 나 또라이인가? 그래서 3가지가 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러 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때 가서는, 지금은 선생님이 문제 푸는 이제 어떤 문제마다 문제 푸는 꼼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문제 푸는 꼼수들을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얘기를 안 해줘요. 최대한 얘기를 안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시험 대비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연수의 분할이랑 집합의 분할은 문제의 생김새를 보면 딱 푼법이 정해져 있어요.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로 나오는 것에 유형이 딱 4가지가 있습니다. 딱 4가지가 뭐냐면, 공과 있고 바구니가 있는데, 같은 공을 같은 바구니에 넣을 때, 같은 공을 다른 바구니에 넣을 때, 다른 공을 같은 바구니에 넣을 때, 다른 공을 다른 바구니에 넣을 때. 문제 푸는 방법이 딱 이거 4가지. 자연수의 분할과 집합의 분할은 이 4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4가지 유형마다 문제 푸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를 풀 때, 이게 어떤 공을 어떤 바구니에 담았지? 라고 고민을 먼저 해봐야 돼요. 항상. 그리고 니네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공식들을 한번 만들어내봐요. 난 안 알려줄 테니까. 시험 볼 때 가르쳐줄 거예요. 난 너네가 이런 거를 스스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힌트는 줬어요. 자연수의 분할과 집합의 분할은 저 4가지 경우 중에 하나로밖에 안 나옵니다. 무조건. 같은 바구니, 같은 공, 같은 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유형세에 나와있죠. 똑같은 것을 똑같은 것에 나누는, 이거는 자연수의 분할을 이용한다. 이게 같은 사탕, 같은 바구니예요. 같은 사탕, 같은 바구니는 자연수의 분할을 이용하시면 된다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거를 너네가 한번 나한테 지금 이제 확통을 배우니까 문제를 풀면서 그때그때 너네 스스로 한번 공식을 만들어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시험 다가가가지고 이제부터 외워 하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너네한테 남을 테니까. 이 4가지 유형 중에 하나로 무조건 나옵니다. 숙제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의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검사는 안 하겠지만 그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분할 문제는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자, 7개의 똑같은 구수를 7개의 똑같은 상자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빈 상자가 없이 나누어 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P7,3을 구하면 됩니다. P7,3은 3개의 상자에다가 모두 다 담는 경우를 의미하니까 5 더하기 1 더하기 1부터 시작해서 4 더하기 2 더하기 1, 3 더하기 2 더하기 2, 3 더하기 1 더 있나? 없죠? 이렇게 해가지고 4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1번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시면 빈 상자가 있어도 될 때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P7,1 하나의 상자에 몰빵하고 P7,2 2개의 상자에 몰빵하고 P7,3 3개의 상자에 몰빵하는 걸 구해봐라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하나의 상자에 몰빵하는 건 7,1은 7이라고 하는 걸 한 개의 자연수합으로 표현하라는 얘기니까 7. 그래서 이 새끼 한 가지. 7,2는요, 6 더하기 1, 5 더하기 2, 4 더하기 3이니까 두 가지. 와, 이거 어떻게 두 가지라고 할까? 내가 제정신일까? 와, 술 먹었니? 세 가지. 맞아요? 그 다음에 7,3은 아까 했잖아요. 여기에 4가지가 있으니까 총 8가지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같은 것을 같은 사탕 같은 바구니는 자연수의 분할. 알겠죠? 이게 여기 왜 나와있지? 이거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이거 안 보여줄 거야, 이거. 이게 이제, 네 가지 유형별로 문제 푸는 방법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거 보지 마시고, 저거는 내가 시험 때 밑에 알려줄 테니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책엔 없죠? 왜냐면 내가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건 보지 마시고, 니네가 진짜 진심으로 충고하는 거예요. 너네가 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 너네 스스로의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지 니네 거야. 집합의 분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n개의 원소를 k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 것을 집합의 분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n개의 원소를 k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 것을 집합의 분할. 그래서 그거를 s, n, k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여러분들 여기 위에 적혀있는 거 보고 풀지 마세요. 나중에 동영상 볼 때도. 니네가 만들어내고 나서 푸세요. 여기 있는 걸 보고 외우면, 다음 주 되면 까먹어. 니네가 스스로 만들어야 내년에도 안 까먹는다. 하긴 뭐 윤지나 우연히 내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겠죠. 올해까지만 기억하면 되겠네. 좋겠다 야. 아이씨, 레이스 막빠지네. 결승전이 보이네요. 그래서 SN,K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도 졸업하고 싶다. 나 졸업 안 시켜주냐? 인생 참 갑자기 현자 타임 오는데요. N,K, 이것을 이제 SN,K 집합의 분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A 집합에 A, B, C, D라고 하는 원소가 있는데 S 4,1, 4,2, 4,3, 4,4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시간 많을 때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해보시고, 아이씨 해야 되나? 하나만 하자. 하나만. S 4,2만 해볼게. 아니야, 4,3만 해볼게. 4개의 원소를 3개의 부분 집합 속에다 집어넣으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리마크 부분을 보면은 서로 다른 K개를 서로 같은 K에게 나눠 넣는 방법의 수래요. 이게 다른 사탕 같은 바구니예요. 다른 사탕 같은 바구니. 다른 사탕 같은 바구니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집합의 분할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똑같은 바구니가 3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4C3은. 똑같은 4,3은. 똑같은 바구니가 3개가 있는데, 이 4개의 원소 중에서, 이 4개의 원소를 여기다가 담겠다 이거죠. 맞아요? 이 4개의 원소를 여기다 담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에 A를 담고, B를 담고, 여기에 C를 담고, D를 담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3개의 원소로 표현하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A를 담고, 여기에 B, C를 담고, 여기에 D를 담을 수 있고, A 담고, 뭐 C 담고, B, D를 담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 D 담고, B 담고, C 담을 수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무진장 많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요. 같은 바구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에 A, B 담고, C 담고, D 담는 경우랑 같은 바구니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B, A 담고, D 담고, C 담는 경우는 서로 같은 경우 취급합니다. 바구니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시겠지? 그래서 이것이 집합의 분할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사실 집합의 분할은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개념 21을 배우면. 원소의 개수가 n개인 집합을 원소의 개수가 p개, q개, r개인 3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꼭 3개여야 하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몇 개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지? 꼭 3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니? 알아듣죠?
야, 얼마 안 남았어. 좀만 힘을 내. 자, PQR이 모두 다른 수일 때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NCP 곱하기 엠마 PCQ 곱하기 ICR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보세요. 세 개의 주머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원소의 개수가 n개, 여기 안에 n개의 원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주머니에 p개를 담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의 수로 담을 수가 있어요? n개 중에 p개. 맞아요? n개 중에 p개를 선택해가지고 첫 번째 주머니에 담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 이제 몇 개 남았어? p개 줄어들었으니까 n-p개가 남았지. 그러면 이 n-p개의 원소들 중에서 또 몇 개를, r개를 두 번째 주머니에 집어넣겠다 그거야. 그러니까 n-p개의 주머니 중에서 r개를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n-p-r개가 생기는데, 근데 n-p-r은 q와 같아요. 왜 내 p 다음에 바로 r을 했을까? q인데. 알파벳 순서도 모르는 새끼. 자, 그럼 q와 같아요. 왜?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n이니까. 그러면 q개 중에 q개를 뽑아오는 거죠. 여기는 q개 중에 q개를 뽑아오는 거예요. qcq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세 개를 몽땅 다 곱하는 게 이 바구니 속에 물건을 담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수가 같을 때, 바구니 속에 문제가 담기는 게 서로 같을 때, 이거 한번 보여줘야겠다. 니네 지금 셋 다 멍 때리는 거 보니까 한번 보여줘야 돼. 자, 여기에 내가 10개의 원소가 있는 집합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3개, 여기에 4개, 여기에 5개라고 하면 12개여야 되죠. 자, 12개의 원소가 들어있는 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3개, 4개, 5개 담을 거래. 그럼 여기에다가 3개 담는 경우의 수가 뭐야? 12개 중에 3개 뽑아오면 되잖아요. 동시에 곱하기 몇 개 남았어 이제? 9개. 9개 중에 4개 뽑아오면 되는 거예요. 곱하기 몇 개 남았어 이제? 5개 남았죠? 5개 중에 5개 뽑아오면 됩니다. 쉽죠? 쉬워요. 이게 이렇게 막 문자로 보니까 어려워 보는 거야. 근데 두 개의 수가 같을 때 이게 무슨 얘기냐? 4개, 4개, 5개 해가지고 13개짜리를 받았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4개 담으려면은 13 중에 4, 13C 4지. 그 다음에 4개 담으려면 9개 남았는데 9C 4고, 그 다음에는 5C 5가 되겠는데, 이거를 이렇게 곱하는 상황에서 뭐가 생기냐면, 첫 번째 바구니에 A, B, C, D, 그 다음 바구니에 E, F, G, H가 들어가는 경우와, 이 왼쪽 바구니에 E, F, G, H, 두 번째 바구니에 A, B, C, D가 들어가는 경우가 이 위에 있는 식에는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고. 근데 바구니가 구분이 불가능이잖아. 바구니가 같은 바구니니까 구분할 수 없는데 이게 이렇게 순서가 바뀐 건 같은 거 취급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4개짜리 바구니 둘이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 곱하기 2팩분의 1까지 해주면 된다 이거야. 아시겠어? 자, 이거 엄청나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봐봐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원소의 개수를 자 15개짜리 줬다고 해보자. 원소의 개수를 15개짜리 줘놓고 그 다음에 부분집합의 개수를 내가 5개 줬다고 쳐보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5개 줬는데 자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여기에 2개 2, 4, 8 그럼 몇 개 남았어? 7개. 여기에 7개를 담는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15개의 원소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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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부분집합으로 쪼개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자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15개 중에 2개 뽑아오면 돼. 13개 남았죠? 13개 중에 2개 뽑아오면 되고 11개 중에 2개 뽑아오면 되고 9개 중에 2개 뽑고 7개 중에 7개 다 뽑아서 넣고 곱하고 얘네끼리 자리 바꾸는 4팩분의 1만 해주면 된다고. 어렵지 않죠? 왜냐면 얘네들끼리는 2개씩 담겨 있으니까 자리가 바뀌어도 우리 구분 못하거든. 알아듣습니까? 네, 죽으려고 그러네 아주. 자, 넘어갑니다. 35번. 야, 2문제만, 2문제. 좀만 힘내자. 화이팅! 화이팅! 지면 할 수 있어! 자,
35번. 원소의 개수가 5개인 집합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2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 야, 집합의 분할에서는 반드시 뭘 먼저 사용해줘야 되냐면 자연수의 분할을 먼저 사용해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 2개의 집합 안에 몇 개씩 담을 건지를 먼저 정해야 되거든. 알겠어? 그래서 5개의 원소를 2개의 집합에 우리가 원하는 건 집합의 분할, 얘 같은 경우는 S5,2를 구해야 되는데 S5,2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P5,2를 먼저 구해야 된다고. 알겠죠? 왜? 바구니 안에 몇 개의 원소를 담을지를 먼저 결정해야 돼. 알겠지? 그리고 얘가 왜 집합의 분할인지를 생각해. 원소는 같을 수가 없는 애들이야, 서로. 집합의 원소는 같을 수가 없는 애들이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집합의 분할인 거요. 자, 그럼 5,2 2개의 숫자로 5를 표현해보면은 4 더하기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3 더하기 2가 있어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첫 번째 부분집합에 4개, 두 번째 부분집합에 1개, 첫 번째 부분집합에 3개, 두 번째 부분집합에 2개 담으란 얘기지. 맞아? 그러면 얘 어떻게 하면 돼? 5C. 자, 5C 4 곱하기 1C 1 해주면 돼. 그럼 경우의 수가 나와. 5가지. 그 다음에 얘 어떻게 하면 돼? 5C 3 곱하기 2C 2 해주면 돼. 그럼 얘 경우의 수가 나오죠? 10가지. 해가지고 총 15가지가 정답이야. 오케이? 네. 자, 3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기 위해선 우리 뭐 먼저 해줘야 된다고? P 5,3 먼저 해줘야 된다고. 알겠어? 집합 속에 원소를 몇 개씩 담을지를 먼저 결정해줘야 돼. 그래서 5,3을 해줘야 되는 거고, 3 더하기 1 더하기 1, 2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첫 번째 바구니에 3개, 두 번째 바구니에 1개, 세 번째 바구니에 1개를 담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바구니에 2, 여기에 1개 담겠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씩 나오냐? 이 새끼는 5개 중에 3개 뽑아서 갖고 오면 되고, 2개 남은 것 중에 하나 뽑아서 갖고 오면 되고, 1개 중에 1개 뽑으면 돼. 그쵸? 얘도 근데 여기서 는 하고 풀면 안 되죠. 왜? 1, 1 하나씩 당긴 바구니가 자리 바꿔도 우린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팩분의 1 요거 중요해. 꼭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여기도 2개 1개 담는 경우에는 5개 중에 2개 곱하기 3개 중에 2개 곱하기 1개 중에 1개. 근데 2개 바구니 자리 바꿔도 우린 모르니까 곱하기 2팩분의 1까지 해줘야 돼. 어렵지 않죠? 자,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내자, 화이팅! 36번. 7명의 학생, 다른이지. 학생이 같을 수가 있어요? 학생은 모두 달라요. 3개의 모둠의 이름이 있어요? A 모둠, 뭐 수학 모둠, 영어 모둠, 과학 모둠이 없죠. 그냥 3개의 모둠이지. 이건 같은 거야. 다른 것을 같은 것에 담으어 담는 문제에선 집합의 분할을 이용한다라고 밑에 유형센에 정리가 되어 있죠. 그죠? 우리 벌써 4가지 유형 중에 2가지 배운 거고, 나머지 2가지 유형은 좀 어려운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직접 찾아줘야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3개의 모둠으로 나누는 방법은 우리가 S7,3을 구해야 된다는 얘기고, S7,3을 구하기 전에 우리는 P7,3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알겠죠? 자, P7,3에는 5 더하기 1 더하기 1, 4 더하기 2 더하기 1, 3 더하기 3 더하기 1, 3 더하기 2 더하기 2 더 있나? 없죠. 이렇게 4개.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야? 바구니가 5개짜리, 1개짜리, 1개짜리, 4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3개짜리, 3개짜리, 1개짜리, 2개짜리, 2개짜리, 2개짜리. 맞아요? 그럼 그 바구니 안에 사탕만 담으면 되잖아, 사탕. 그죠?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거부터 시작을 해보면 7명의 사탕 중에 7명의 사람 중에 5명을 뽑아가지고 첫 번째 사탕에 담아요. 첫 번째 바구니에 담아요. 맞아요? 곱하기 2개 남은 것 중에 하나, 곱하기 1개 남은 것 중에 하나를 담으면 됩니다. 근데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으므로 곱하기 2팩분의 1 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경우 볼까요? 7개 중에 4개의 사탕을 담고, 그리고 3개 남은 것 중에 2개를 두 번째 바구니에, 그리고 1개 남은 것 중에 하나를 담고, 여기는 사탕의 개수와 같은 바구니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계산해주면 되고요. 자, 여기는 7개 중에 3개, 4개 중에 3개, 1개 중에 1개 해주고, 그 다음에 3개 담긴 바구니가 같은 바구니이므로 2팩분의 1까지 곱해주면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건 7개 중에 3개, 4개 중에 2개, 2개 중에 2개 담고 이 2가 서로 같은 바구니이므로 2팩분의 1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것만 다 계산해주면 방법의 수가 나와요. 참 쉽죠? 그쵸? 그래서 정답은 싹 다 더하면 301가지가 나온답니다. 그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있는 집합의 성질이랑 그리고 앞에 페이지도 지나갔지만 자연수의 성질은